안녕하세요. 다음 정거장 다정입니다. 오늘은 GTX A 파주 운정역 볼 차례인데요. 이 파주 운정역 같은 경우에는 개통 시에 서울역은 20분, 삼성역은 30분 안에 주파하게 되는 교통혁명을 가져오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파주 운정역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번에 보셨던 그 고양 창릉, 그리고 대구 킨덱스를 지나서 이건 일산 신도시고요. 이쪽에 위치한 것이 파주 운정 신도시입니다. 이 파주 운정 신도시는 1, 2지구, 3지구로 이렇게 나누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운정 1, 2지구는 거의 개발이 끝났다고 봐야 되고요. 이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개발 중으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GTX A 노선이 이 3지구를 관통을 하고 있고요. 이 파주 운정 신도시의 교통 여건을 좀 살펴보고 가면요. 이 경의중앙선이 이 파주 운정 신도시의 동쪽 이 라인을 타고 외곽 쪽으로 돌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좀 확대를 해볼까요? 사진을 확대를 해보면 네, 이렇게 야당역하고 운정역이 지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는 노선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을 좀 보시면요. 배차 간격이라든가 그 어떤 그 속도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내실을 좀 들여다보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이나 그리고 공덕 그리고 용산 서울역 그리고 청량리까지 지나는 그런 노선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 GTX A에 비하면 역시 그 파주 운정 신도시의 그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에는 상당한 역부족이 있는 그런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 GTX A 노선이 이 파주 운정역이 지나가는 이 3지구가 이 파주 운정 신도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 내역을 좀 확대해서 살펴보면 GTX 운정역이 들어오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주상복합 그리고 그 주변 일대가 전부 다 개발 선상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TX 그 운정역의 중심은 역시 이 역세권을 바로 끼고 있는 이 초인접한 주상복합 단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이 단지들도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뭐 학세권을 다 끼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지역의 시세를 좀 가늠을 해보기 위해서 기존의 그 대장 단지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기존의 그 대장 단지라고 불리는 보통 힐프아라고 하죠.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그리고 아이파크 이렇게 세 개의 단지를 꼽는데 모두 GTX-A 운정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입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세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힐스테이트 운정 같은 경우에 최고가 8억 9천에서 6억 5천까지, 호가는 지금 6억 5천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루지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8억을 뭐 상회했던 그 가격이 6억 5천까지 지금 호가가 내려앉은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힐프아 중에서도 대량 단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지금 9억 5천까지 갔다가 지금 6억 5천까지 호가가 지금 내려앉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일산의 구도심의 아파트들이 6억에서 7억 정도로 호가할 때 9억을 뚫으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그 주변 그 시세, 그 부동산 시세가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그런 하락기로 접어드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영향을 바로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파주 운정 신도시에 가장 최근에 분양을 하고 있는 이 사진을 좀 확대를 좀 해볼까요? 가장 최근에 분양 공고가 났고요. 지금 청약을 앞두고 있는 A18 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세라든가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주 운정 경남 아너스빌 D1이 들어오는 이 A18 블럭 같은 경우에는
499호를 청약으로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84 타입뿐만이 아니라 101 타입의 그 대형 평수도 지금 지금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37호 이렇게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대형 평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입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요. 전용 84 같은 경우에 가장 고가가 4억 9천 그 정도. 그 다음에 전용 101형 같은 경우에는 약 5억 6천 정도.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뭐 그 발코니, 베란다 확장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옵션을 더한다면 여기서 2, 3천 정도 초과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보통 뭐 가장 최고가가 6억 이하, 뭐 84 기준으로 한다면 5억 한 2, 3천 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앞서 보신 그 힐프와 단지들, 이 대장 단지들을 놓고 봤을 때 안전 마진을 뭐 놓고 이것을 청약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제가 실투자자로 또는 실거주자로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항상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이곳을 들어간다면 제가 무주택자이고 그리고 실거주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청약을 해볼 만한 그런 좋은 입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어떤 투자의 관점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앞서 보셨던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앞서 보셨던 그 지역들 고향 창릉하고 그리고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노선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네, 고향 창릉, 그 다음에 대곡, 뭐 킨텍스, 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것을 과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GTX 노선하고 동일선상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할 만한 그런 입지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고요. 어디까지나 실투자자,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뭐 좋은 뭐 입지다. 이렇게 이 정도만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파주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댓글로만 한두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땅 투자, 토지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인 언급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파주는 굉장히 입지적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가장 그 북쪽에 인접한 그런 지역으로서 어떤 그 토지 투자를 소액으로 지금 여유 자금을 운영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권할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토지 투자를 그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섣불리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이 파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염두에 두실 것이 통일시대 그 북진 정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실 때, 이 토지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입지적인 여건이 충분한 곳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통일이 뭐 안 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될 것으로 꼭 그렇게 보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생각을 할 때, 지금 어떤 이 하락장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그리고 그 금리 인상,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지금 상당히 어지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굳이 여유 자금을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토지여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남쪽보다는 이 북진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이 파주 지역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파주 운정역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부터는 GTX B 노선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